지난번에 우리가 5근 이미 이제 5275법에 들어서 세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중에서도 5근 해서 62페이지 이거 상단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면 62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말로서는 눈으로 본다 이러지만도 우리가 불교에서는 많은 법들을 일찍부터 현상들을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도 우리가 안근과 안식이라고 하는 우리 눈 안자니까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근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 인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막 요새 언어로서 가까운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눈 감각기관이고, 그 다음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별한다, 분별한다 하는 의미가 이 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고 무엇을 구별하죠. 아, 저것은 사과구나, 저것은 배구나, 저것은 색깔이 노란색 중에서도 뭔가 밝은 노란색이다, 좀 어두운 노란색이다 등등등 그런 구별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자면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근의 영역과 안식의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간조로 규정할 것이냐 인식으로 규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 조, 조자, 미칠 조자, 간조냐, 이거로 견이냐, 견을 뭐로 보느냐 것이죠. 이것이냐 아니면은 료별이냐. 그래서 이 말은 요새 쓰는데 료별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로서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글자 크게 써둘게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도 알지만도 료자라고 하는 것은 마칠 료 혹은 분별할 료, 분별을 하는데 완전히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간조라고 하는 것을 쭉 비춰보는 겁니다. 이 비춰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밤에 경비원들이 그 탑 위에서 쭉 뭘 감시를 할 때 그 감시등 가지고 쭉 자, 등은 쭉 비추죠. 근데 실질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경비원입니까? 아니면 등입니까? 할 때는 경비원이 봅니다. 아, 지금 뭔가 쥐새끼가 지나간다. 도둑놈이 지나간다. 그 쥐새끼가 지나가면 안심을 하지만도 도둑놈이 지나가면 아차 싶어가지고 눈에 불을 켜죠. 자, 내가 좀 심했나요? 자,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우리가 눈이라 하지만 실제로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밝혀졌죠. 오늘날은 뭐 우리가 참 철학이나 그 심리학 내지는 과학을 안 해도 상당히 그 영상물을 통해서 이 보는 작용을 참 잘 비추고 있습니다. 뭐 또 듣는 작용 등등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눈이 있고 요 신경세포가 이래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 두뇌까지 연결됩니다. 이렇게. 눈이 너무 티 났죠? 이렇게 조금. 그림을 내가 좀 잘 그렸는지, 이게. 오늘은 잘 그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네, 잘 그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두뇌에
자, 보는 작용을 어디서 하느냐? 자, 이 중에서 여기서 어디에 선이 끊어지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사실 안 보입니다. 우리가 눈이 본다 하지만도 어찌 보면 요 두뇌까지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 경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 뼘밖에 안 되지만도 그 분자, 말하자면 그 세포들, 거치하는 그 세포들 언덕들, 산과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무수한 참 그 여행을 한다고,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할 때 산과 강을 건넌다지만 사실 함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엄청난 단계를 사실 건너뜁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그 안질환, 안과 같은 데 봐도 눈에 어떤 좀 잘못된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이 수천 가지입니다. 이 어디에도 뭔가 하나가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5권에서 색법을 볼 때 부진근하고 뭐가 있었죠? 성의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진근은 이 육신적인 이 시스템은 눈이라고 하는 이 본다고 하는 시스템을 받쳐주는 육신적인 그것을 부진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의근은 그 중에서도 투명하고 말하자면 이 보는 그 작용을 담당하는 그 하나의 핵심, 그것을 성의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색경과 뭐가 만나죠? 색경과 안근이 만나서 안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안식이. 안식. 자, 이 구조가 지금 가장 전형적인 그 우리가 초기 경전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혹은 또 12처, 18개의 구조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이걸 빼면은 안식을 빼면은 12처의 구조고 이 안식을 넣으면은 18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2처의 구조 속에서는 안근이 색경을 본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18개의 구조 속에서는 이 두 개가 다 안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보느냐는 것이죠. 이 구조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한 단계에서는 안근이 작용을 하지만도 우리가 두뇌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식이 분별이 이제 작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계속 두뇌에 우리가 보는 것을 담당하는 뇌세포에 우리가 시신경도 있지만도 시신경이랑 신경이란 말 그대로 이건 전달 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두뇌 안에는 그 세포가 있었고 세포는 계속 그걸 어떤 현상을 기억했다가 저장했다가 또 데려오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게 정보 통신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묘별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적으로 거의 100%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일찍부터, 자, 우리가 그래서 요 앞부분을 본다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진전된 부분을 본다고 해야 될 것이냐,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어느 한쪽을 꼭 주장할 필요가 없겠죠? 강도를, 말하자면 그 농도를 본다고 하는 그 농도를 어느 선에서 끊느냐, 여기 차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그래도 물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사실 철학이라는 게 심리라는 게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본다고 하는 것이 묘별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느냐, 간조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느냐,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물으면, 지금도 여러분들 물으면 어느 정도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본다고 하는 거 그래도 비추어 보는 것을 본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묘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생각이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간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생각들을 이미 끼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한 찰나 내지는 두 찰나 늦은 것 아니냐.
그래서 순수하게 본다고 할 때는 안근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학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일체 유부의 정통적인 그런 초기 학설은 이 근견설입니다. 안근이 본다. 이 간조로서 본다고 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예로서 들은 우리가 그 경비탑에 전등을 비출 때 전등은 비추는 것이고 사람은 묘별하는 것이다 하지만도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비유고, 비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그 구조하고 우리 사람 몸의 구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뭐든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 안 됩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비근한 예롯을 드는 것이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간제탑에서 비추는 그 전등이 우리 눈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말하자면 우리 눈이 순수하게 물질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물을 아주 기초적인 것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람 눈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 통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부진근이 아닌 성의근은 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근이라고 우리가 12체에서 이미 그걸 정의를 했습니다. 보는 작용을 미세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걸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간조한다고 해서 후라시를 비추면 후라시는 그걸 비추고 나서 그냥 말 그대로 비추고 나서 후라시는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후라시 자체는 반응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못해 반사적으로도 반응합니다. 너무 빛이 강하거나 할 때는 두뇌에서 어떤 신호작용을 가가지고 뭐 하기 전에 자기가 깜빡해버립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반사작용이라는 거 하잖아요. 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본다고 하는 이 간조작용이 도리어, 우리가 견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100%는 다 나타내지 않지만은 70% 도리어 요별이라는 것보다는 더 70% 이상의 더 의미를 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안식은 우리가 이 구조로 보면은 따지고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입니다. 우리가 경설에 마치 근과 경이 만나가지고 안식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동시에 이게 안식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미리부터 색경과 안식이 만난다고 바로 다이렉트로 해버리지. 바로 색경과 안식이 일어나서 여기 우리가 또 안촉이 일어나죠. 우리가 요 3사 경세를 보면 이 3사가 만나가지고 안촉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안촉. 안촉. 이 촉자가 잠깐 약자로 갑시다. 안촉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부딪힐 촉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앞으로 이제 이 만남의 장소에서 안수가 일어나 가지고 이 고락, 왜냐면 고통을 느낀 사람은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 사람은 그걸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 그걸 보려고 그러죠. 이게 점점점 이게 이제 우리가 연기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이렇게 경설의 대표적인 그로서 안근과 경이 만나가지고 2차적으로 안식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경설의 구조에서 보면 사실 안근이 본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안식은 뭐냐면 연해가지고 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원래의 색경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찰나 지나고 나서 안식이 일어났으니까.
자고 한 찰나든 두 찰나든 한 템포 지나고 나서 안식이 일어났으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 사과가 있다 하면은 사과가 우리 눈에 간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간조된 사과를 보는 거예요. 안식은. 그래서 료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눈의 밝기도 다 다르고 또 그 색깔에 대한 또 혹은 또 그 모양에 대한 그런 그 해석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과를 둥근 걸 보고 누구나 다 그 사과를 보고 그렇게 똑같이 그리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 각자의 눈에 들어온 사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온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저 사과는 맛있겠다. 벌써 이제 맛있겠다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생긴 사과를 옛날에 맛있다고 해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맛있다고 또 그 료벨이 들어갈 것이며 또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런 경험 때문에 맛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때 료벨이 뒤에 나오겠지만 또 의식이 들어가는 제6의식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그 농도가 차이가 납니다. 강도가. 제6의식. 그래서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옛날의 그런 기억에 의해 가지고 그 사과에 대한 그 감정들이랄까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사실 이 제6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건데 안식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가지수는 작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런 료벨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을 다 말하자면 안식은 안식대로, 안식설은 안식설대로 문제가 있고 또 근견설은 근견설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합해서 본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적인 사고방식과도 거의 비슷해지고 거의 같아지고 실질적으로 아비달마 학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근견 화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63페이지 그 중간에 그 부분들이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방금 제 설명을 듣고 한 문장을 몇 문장을 읽어보면은 혼자 읽었을 때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서 한번 봅시다 같이. 63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보면은 아비달마 일반에서 본다고 하는 사실은 먼저 숙고한 다음 확인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이 말은 뭐냐면 아비달마 일반이란 통설에서는 료벨을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좀 농도를 좀 깊게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유부에 의하면 이 유부라고 하는 것이 아비달마의 설일체 유부의 그런 정통 학설에 의하면 모든 법은 다음 이제 이야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고 아비달마에서 법이라고 하는 제가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도 이 어려움지만 요걸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모든 법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작용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일체 유부에 어떤 빨간색이면 빨간색 하면은 그 빨간색은 다른 색깔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걸 빨간색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만일 빨간색이 다른 색깔과 구별되는 그런 성질이 없다고 하거든 그걸 빨간색이라고 이름을 못 붙입니다. 우리가 눈, 본다고 하는 사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다 전부 다 법이라고 했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정해지는 걸 법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저는 다른 것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짓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검은색 옷을 입었다 하면은 그 검은색 옷은 항상 검은색 옷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검은색이라 합니다. 그런데 자고 나가면 어저께 검은색 옷이 빨간색으로 팍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또 자고 나고 일어나면 파란색으로 딱 바뀌어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옷을
검은색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방법이에요. 일단 법이라고 정의를 지으면은 그것은 그 다른 것과 구별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그걸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고유한 특성과 작용을 지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안근은 자, 확인 판단의 작용은 같지 않지만 자, 안식은 아까 확인 판단의 작용은 같지만 안근은 간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않지만 명료하게 간조하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은 자, 이때 이제 때문에 한 것은 자, 그것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방금 읽은 거는 안건설의 입장입니다. 그래갖고 그 방금 읽은 그거다 칼로 해가지고 안건설이라고 하면 됩니다. 명료하게 안건은 판단 작용을 갖지 않지만 명료하게 간조하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건설을 나는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안식은 판단 작용을 갖지 않는 무분별의 의식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때 안식설을 주장할 때 이 안식설 주장자 중에서도 이것을 완전한 판단으로 안 보고 불완전한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무분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 그거는 안식설 그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판단이 다 갖춰지면 아까 제6의식에서 생각이 끼 들어간 생각, 만약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완전한 생각이 다 안 갖춰져, 조금 또 뒤에 놓을 거예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들어 놓으세요. 때문에 또 그 다음 보면은 혹은 안식이 본다면 자, 이때 뭐냐면 안식설의 입장에서 안식이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안식설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자, 안식이 본다면 혹은 공간적 점유성을 지니지 않아 물질의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안건은 아까 색경을 보면은 공간적 장애성을 가져야만이 이걸 봅니다. 말하자면 사과가 있다면 눈이 있다면 여기에 사과라고 하는 이 공간적 장애성이 있죠. 뭐냐면 사과는 지금 뭔가 이 부피가 있습니다.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있었고 색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애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이 장애성이 있는 사과를 말 그대로 장애성이 없으면 이게 투명하면은 이게 볼 수가 없죠. 근데 색깔과 이 모양이 장애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눈에 띄는 겁니다. 근데 안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색경을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요게 부딪히 가지고 이 정신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마지막 안건은 색경을 대상으로 하지만도 이 안식은 부딪히 가지고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 설명 듣고 방금 다음 문장을 보세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안식이 본다면 그것은 공간적 점유성을 지니지 않아 물질의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백 뒤에 은폐된 사물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백 뒤에 은폐된 사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그래서 안식이 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건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백 뒤에 숨바꼭질 하는데 누가 숨어있는데 너희 안 보인다 그러지. 안식이 본다고 하면은 그 논리가 어긋난다는 것이요. 눈은 어디 가서 부딪히 가지고 보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이 논리가 가장 기본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으로 해갖고 공동 작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사실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이 연기법 우리가 따지면 이 불교라는 것은 모든 현상이 말하자면 복수 현상으로서 일어나 가지고 사라지고 모이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하나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커지고 하는, 또 어떤 하나의 원인이 오로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불교는 한 시스템으로서 여러 현상이 서로 일어난 현상끼리, 말하자면 우리가 이 개념이 뭐냐면요, 함께 일어난다. 우리가 연기라는 말도 우리가 한문으로 지으면 그냥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연해서 일어난다 하지만도, 이게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보면은 함께 일어난다. 브라티티아 사무바다 해가지고 모든 게 함께 일어난다. 이게 우리가 수많은 현상들이 이렇게 함께 일어나가지고 또 흩어지고, 흩어지면 이 흩어지는데 또 모이는 그 개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으로 일어났다가 흩어지면 또 흩어지는데도 그건 또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또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암경에 그런 비유가, 사실 하암경에 우리가 많은 양의 그 하암경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읽어가지고 머리 아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장황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골자 몇 개만 알면 돼요. 마지막 하암경에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인드라망 그물 이야기 들어봤죠? 우주에 이렇게 그물이 얽히고 다 설켜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이. 그래서 그 그물줄 하나를 딱 당기면은, 그물눈 하나를 탁 당기면은 온 전체가 다 뭔가 진동을 느끼겠죠?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일체가 다 함께 작용을 하고 또 함께 빠지고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하는 작업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공동 작업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중생들의 공업에 의해 가지고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의 정신 현상도 내가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내 한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한마음에 쏘가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비달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여러 마음이 막 얽히가 설키가 일어납니다. 얽히가 설키가 일어나가지고 또 그 얽히가 설키가 일어나는 그 마음도 서로서로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삼각형 네모 온 마음이 이게 일어나면서,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의 출구라고 이제 예를 듭시다. 하나 비유로서 여기가 마음의 출구라고 합시다. 그럼 이 마음의 출구에 안식이 뜰 때가 있고 안입이 설신이 육식 가운데 뭔가 하나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한 마음으로 뜬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걸 이제 시망법이라고 그러죠. 시망법.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시망법을 하게 되는데, 육식 중에 하나가 뜹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로 들면은 이 입구가 좁아가지고 이 입구에는 말 그대로 안입이 설신이 6개 중에서 한 마음이 뜨지만은 실제로 이 뒤에는 부수적인 마음이 그물과 같이 이렇게 얽히가 설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는 어떤 한순간도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요새 말로 마음을 피운다 할 때 완전히 마음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죠? 말이 애매하니까. 말이 애매하고 쓰기 좋으니까. 말이 우리가 보면 남이 좀 애매하니까 뭔가 피워놓으면은 뭔가 다 비운 것이 그렇게 생각이 쉽죠. 사실 우리가 마음을 피운다는 것 같이 애매한 용어가 없습니다. 바위가 마음을 비웠어요, 안 비웠어요? 그럼 바위는 본래부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비웠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자, 그건 잘 아시네요. 근데 사람은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은 이제 마음과 육신이 있으니까 사람이 마음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찍부터 불교에서 심리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런 걸 전부 다 미주알 포자를 박혀놨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시망법의 어느 중에 마음이라도 뜨게 돼 있습니다. 뜨게 돼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선심을 낼 때, 그 다음에 악행을 할 때, 불선심을 낼 때, 번뇌를 낼 때, 여기에 그 번뇌 심소가 들어붙습니다. 번뇌 심소가. 우리가 아까 사과를 볼 때도, 사과를 볼 때는 안식이 뜹니다. 그러면 그 사과를 볼 때 안식이 뜨면서 여기에 부수되는 마음이 많이 붙습니다.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그 전시간의 전생의 업에 따라서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릴 거는 뭘 들려야 됩니까? 번뇌 심소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희망법 말고 항상 중립적으로 뜨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들 들리면 사람이 다 그냥 말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내사자를 죽었다 합니까? 내사자가 아니라 뭐였죠? 사람이 아니죠. 그 식물인간은 죽지 않았죠. 식물인간하고 일반 보통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죠? 의식이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식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계에 의사가 그 의식을 탐지하는 기계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적어도 의식이 있으려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그 기계가 민감도 아주 예민성이 아직까지도 미주알 코주알 발명이 안 돼가지고 안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의식이 흐를 수도 있겠죠. 그럼 의식이 없다고는 정말 우리가 감정 못 합니다. 미시하지만 있겠죠. 자, 근데 안이비설신이, 자, 우리 여러분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불교적으로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이비설신이, 만약 우리가 12처, 18개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지금 몇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비달마 이게 도대체 이게 왜 내가 강의를 들어야 되지? 하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 반야신경 좀 자주 하고 말이지. 색적시공 하면 되는데, 이거 뭐, 골치 아프게 이게 지금 아비달마 잡고 말이지. 이 뭐 18개, 19개는 없고 18개고 해삼시는 말이지. 이거 참 나 머리 아프다 해서 말이지. 괜히 안 들었으면 머리 안 아픈데 또 더 머리 아파진다 하면은 그런 분을 위해서 지금 또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기 번뇌를 자기가 떨친 데 있습니다. 그럼 자기 번뇌가 들어오는 구문이 몇 개랬죠? 6개, 6창 아닙니까? 안이비설신이. 그렇죠? 6창.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번뇌를 하나하나 안이비설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왜 합니까?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 반야신경 보면 안이비설신이 오죠? 근데 반야신경을 왜 합니까? 뭐 그냥 하래서 하지요. 뭐 하니까 조금 마음이 깔아앉고 하지. 사실 그게 말이에요. 옛날에 인도의 원래 그런 경전들을 반야신경 같이 그 짧은 경전이 많습니다. 초기 경전에도. 그러면 그거 보면 아니 뭐 아니라 하놓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가 뭐 아니라 하나하나 하고 또 반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몇 번도 반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래 부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리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암송을 하면서 이 자기 눈을 이렇게 내관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응?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눈에, 그 다음에 해놓게는 너무나 그거 안에 이 쇼핑 하는 그만 봐가지고 내 눈이 너무 물질에 간 거 아닌가. 그 다음 키라는 것은 내가 너무 요새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가지고 내가 남들이 자꾸 아이고 과장님 부장님이 띄우니까 혹시 그 띄우는 소리에 내가 올라간 건 아닌가 등등 이런 걸 하나하나 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다 그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간센보살이나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그걸 하면은 그냥 그 수행 염송이고 안이비설신이 하면 그 수행 염송이 아니라 보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하면서 참 하나 우리가 막연하게 내 마음을 밝히자 하면 그게 막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안입이 하나 그걸 또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업을 구체적으로 떨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구조를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말이야 갖고 순서대로 그걸 순서대로 함을 통해서 빠짐이 없는 거예요. 빠짐이 없는 것이죠. 하나하나 하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번뇌를 떨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기복적인 어떤 연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부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아비달마가 여러분들에게는 복을 받고 기복적으로 불교를 믿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아비달마가 뭔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자기 번뇌를 자기 스스로 떨친다고 하는 그 구조에서 볼 때는 이런 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심왕법과 심소법이 있던데 이 또 심소법끼리는 말하자면 이 또 서로서로 내부적으로는 또 서로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또 바깥에 영향을 받고 그러죠. 자, 그래서 안식이 뜰 때는 다른 입이 설신이 나머지는 뜨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한 찰나에 한식이 떠야 그 찰나에 그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읽은 데서 그 봅시다. 이에 반해 자, 식견설에서는 본다고 하는 것은 자, 이미 판단이 전제된 것인데 안근에는 그러한 분별작용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자, 분별을 본다고 할 때는 안근에는 분별작용이 없기 때문에 식견설에서는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또한 만약 보는 주체가 안식이 아니라 안근이라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 이 논리입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 보면은 만약 보는 주체가 안식이 아니라 안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식 등의 다른 의식이 작용할 때도 보아야 하며 이 말은 뭐냐면은 심왕법은 하나만 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식이 뜰 때는 안식이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이식이 만약 아까 예를 들어 여기는 안식을 들었지만 여기에 만일 이식이 뜬다. 이식이라는 게 뭔가 소리를 캐치하는 그 마음이 뜬다 합시다. 그러면 이식이 뜨면 안식은 뜨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찰나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안근이 본다고 하면은 안근은 색법으로서 같이 이식하고 같이 뜰 수 있으니까 이것이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그 한 찰나에 듣고 보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설일체 유부에서 한 찰나에 한 가지만 한다고 하는 그 당신의 논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어떤 생각을 기본으로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동시라고 하는 개념, 이 세상에 한번 물어봅시다. 동시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동시에 뭘 한다 할 때. 자, 어떤 두 가지 현상이 이게 참 듣고 보면 또 그렇다하지만요. 살살 또 물어보면 또 모습이 안 돼. 자, 어떤 한 현상이 자, 여기 있죠. A라고 하는 현상과 B라고 하는 현상. 그렇죠? 자, 여기에 지금 이게 동시에 있다고 이제 그리 하면은 자, 내가 이렇게 볼 때 내하고 동시에 있습니까? 이시에 있습니까? 할 때 지금
칠판하고 내하고 동시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흔한 세속인의 눈에는 이게 그냥 칠판 닦개와 이것이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찰나찰나 생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찰나찰나 생멸하고 있는데 왜 이게 계속 있는 거로 그렇게 보이죠? 같은 눈에. 그거는 같은 법이 한 법이 멸하자마자 바로 빠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빠져주기 때문에. 감탄사가 노는 거 상당히 일찍 깨우치는데 한 법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제 몸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세포 수준 혹은 또 세포보다 더 미세하게 들어간 그 수준에 볼 때 내 몸이 엄청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눈에는 내가 운동이 아니라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보이죠? 그것은 바로 워낙 그 변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무슨 알겠죠? 워낙 변화 속도가 우리가 0.000 몇 초 그랬잖아요. 워낙 변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광등 불빛이 꺼지고 있습니까? 그대로 켜 있습니까? 눈에는 계속 켜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있죠. 한순간에 엄청나게 지금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 하고 있습니다. 꺼졌다 켜졌다. 근데 그 순간이 워낙 짧고 우리 눈이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잔상 현상 때문에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우리가 그 논전에는 마치 폭포수의 물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폭포수에 딱 그 사진을 찍으면은 폭포수 물이 딱 정지돼 가지고 딱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폭포수 물은 그 한 물방울만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럼 1초 전에 폭포하고 1초 후에 폭포하고는 물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 같은 물을 배경으로 해갖고 사진을 찍었구나.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같은 물을 배경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같은 물을 배경으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같은 물로 배경을 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의뢰 받아들이는 것이 간섭화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업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만은 사실 이 모든 물질은 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생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나찰나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관찰하는 주체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마 여기에 지금 내가 이 동시냐는 동시냐 아니냐는 거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나. 가만 있잖아.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런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조금 어렵지만 요걸 이제 몇 번이라도 자꾸 반복을 하더라도 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찰나찰나 생멸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위치가 이미 이 두 물질이 같은 공간을 차지 안 하고 이미 공간을 달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북극성하고 내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는 말로서는 여러분들 북극성은 내하고 같이 있다고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같이 있겠어요? 지금 보이는 북극성은 벌써 수천 년도 더 전에 나온 빛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천 년도 더 전에 나온 빛이고 내가 지금 오늘 말이 달이 떴다 하면은 그 달하고 그 달빛하고 내하고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는 50분? 달하고는 몇 분이죠?
달하고 8분이, 태양이 8분이가. 그 시차가 있습니다. 잠깐, 어쨌든 그 시차, 우리가 오늘 그 밝혀졌죠. 동시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 거리로 생각하면 확실히 동시가 아니라는 거 판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은 찰나찰나 생멸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의 시간 흐름이라는 건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의 약속, 간섭에 의해 가지고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그렇게 함을 통해서 편하고, 또 그 편함이 계속 섭이되다 보니까 그걸 시간이라 같은 한 시간이라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다 다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야기가 어렵게 전해왔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동시라고 하는 것도 곧 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파에서는 막 이런 것을 동시라고 보자. 어떤 학파에서는 막 엄격하게 찰나라는 개념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가 자 여기에 사과가, 동그란 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우리가 그게 의해 가지고 안식이 일어났다 이럴 때, 그러면 이 사과와 눈이 이렇게 만난다 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사과는 사과대로 찰나 생멸하고 눈은 눈대로 찰나 생멸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이렇게 만난다 할 때 사실 요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원래 사과는 어땠죠? 흘러갔죠? 흘러갑니다. 우리가 내가 이 눈에 작용이 딱 떨라 할 때, 이때도 물론 사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눈이 이 사과를 본다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찰나찰나 생멸하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착착착착 바뀌면서 그 내려가는, 마침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그때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동시라고 하는 그 순간의 법은 이미 흘러가 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 법이 있답니다. 그 다음 법이. 그러니까 그 동시에 있으면서 주관이 객관을 본다고 하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이래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뒤에 또는 경량부의 그 학설입니다. 그래서 그 6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그거 보면은 경량부에 의하면은 대상이 생겨나는 순간과 안근이 작용하는 순간, 자, 아까 이제 사과가 생겨난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한다. 이 개념을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그 불교적인 이제 사유 방식 제일 첫째가 그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가정적인 단계로 보기 때문에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안근이 작용하는 순간, 그 다음에 안식이 일어나는 순간은 각기 시간을 달리하고 있어 동시 존재가 아니다. 자,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서 그렇게 지어낸 것이고 약속을 한 것이지요. 자, 따라서 그거 보면은 시간적으로 계기하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일어난다, 이걸 계기라고 합니다. 연속해서 일어나는 세 존재 사이의 직접적인 작용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즉 말하자면은 동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현상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겠어요. 이 흐름.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강물이 이리 흘러가지고, 자, 이리 간다 그럽시다. 자, 이리, 자, 이리 간다. 그럼 이제, 지금 그림이, 이 강물 그림을 보면 좀 누가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여기 이제 두기교리 있어가지고. 자, 아까 우리가 이쪽 그림은 뭔가,
근과 경이 만나가지고 안식이 일어난다. 자, 그러나 근과 경은 뭔가 동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 안식은 한 찰나 다음에 일어난다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파에서는 이 짧은 시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걸 다 동시라고도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주간과 객관으로 나누는 그런 설명을 위해서 이걸 동시라고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구조로 볼 때, 경량부의 구조로 볼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색법이 있고 여기에 사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상류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리 하루로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흘러가듯 이렇게 어떤 한 순간을 대상인 색법이라 하고 어떤 그 다음 단계, 자, 계기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를 안근이라 그러고 그 다음 단계를 안식이라 한단 말이지. 말하자면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다음 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사가라 하지만은도 이 사가는 원래부터 사가가 아니라 이미 내 눈에 보여진 사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가라고 하는 것이 그 원래대로의 사가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원래대로의 사가가 있다고 원래의 사가를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사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요새 같은 뭐 오리지널 말 쓰죠. 오리지널 사가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리 물을 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어떤 사가든 누구한테 내한테 안 보여지더라도 자관 어떤 사람한테 보여진 사가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가. 지금 내 눈에 들어온 지금 이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미 내 눈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미 내 눈에 들어온 사가가 됩니다. 이 상태 속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 눈에 들어온 사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가를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눈에 들어온 사가를 내가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기인식이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 눈의 색안경이란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겉으로는 인생을 이렇게 뭔가 주관을 빼고 객관적으로 보자 하지만도 모든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 눈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눈을 갖고 있었고 이미 사가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정신현상이든 이미 자기 견해를 눈안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박카스병을 볼 때 내가 이 병을 들었을 때 이미 이 백카스병이 내 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이미 내 들어와 있습니다. 야, 지금부터 내가 박카스병을 볼게 하면서 그때부터 봅니까? 아닙니다. 보면 이미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를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가 흔히 어떤 사가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다 보지만은 이미 내 눈이 이미 그 영역 속에 내 눈의 영역 속에 사가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내 눈에 들어와 있는 사가는 생멸하겠습니까? 생멸 안 하겠습니까? 한순간에 생멸하겠죠. 그렇지요. 한순간에 생멸합니다. 한순간에. 결국 나는 사가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겁니까? 내 눈에 들어온 사가의 변화하는 생멸 모습을 보는 겁니까? 이 생명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생명 모습.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자기 인생의 자기 인식, 자기 그런 그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가가 내하고 멀리 동떨어져 있었고 사가는 내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도 이미 나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사가고. 자, 이와 같은 논리로 눈은 어떻겠습니까? 내 눈은 또 어떻겠죠? 내 눈은 그냥 눈대로 그대로 소리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는 뭐냐면 사가가 들어와 있는 눈 이렇게 됩니다. 헷갈립니까?
좀 헷갈려야 됩니다. 이제 사가가 들어와 있는 눈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구조를 이제 알아야만 불교 어떤 과목을 듣더라도 이 불교의 기본적인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관 따로 있고 객관 따로 있고 이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떤 대상과 함께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대상은 이미 나의 인식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며 또 나의 인식 기관은 그 대상을 이미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변화하면서 그 다음에 한 찰나 한 태포 또 생멸하면서 안식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말하자면 이 생멸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내 눈에 들어온 사가가 그 다음 나의 눈에 만나면서 뭡니까?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바깥에 있는 사가하고 내 눈하고 연결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눈 안에 이미 들어온 사가하고 그 다음 찰나에 뜬 나의 눈하고 연결돼 가지고 안식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안식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습니까? 안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내 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가를 보고 즐거운 마음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가를 보고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의 눈에 의해 가지고 이미 따듬어진 왜곡된 그런 사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고 우리가 끝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이 마지막 줄에 세 존재 사이의 직접적인 작용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실제 하지도 않는, 자, 그 다음 64페이지 펴보세요. 실제 하지도 않는 작용을 놓고서 인식 성립의 본질적 요소가 이것이다 저것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잡을 수 없는 허공을 움켜쥐르고 맞붙어 싸우는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경량부의 입장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주관과 객관, 우리가 서양 철학의 역사는 주관이 먼저냐 객관이 먼저냐 등등등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칸트대에 와가지고 종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말 그대로 주관이 먼저냐 객관이냐 서로서로 웅겨지고 싸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경량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주관과 객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죠. 이미 주관과 객관이 서로서로 만나가지고 그 만남이 시간적인 텀을 두고 생멸하면서 변이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우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도를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는 업식으로서 분별적인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별. 왜냐하면 추격 분별적인 마음에 전생에 업력해가지고 추격 분별의 마음을 이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가 추격 분별을 잘해야만이 내 인생이 내 소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된다 등등등 이런 걸 쓰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방금 이런 논리로 볼 때 애초부터 사실 우리가 추격 분별은 돼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사실 우리가 모든 불교에 우리가 뭐 선도리를 하든 어떤 교학을 하든 이 추격 무분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치야만이 그 마지막 도를 이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즉 말하자면 64페이지 그 넷째 줄에 즉 경량부에서는 다음 말도 중요합니다. 그 보면은 인식을 유부에서처럼 동시 존재하는 감관과, 자, 이걸 간호하고 감관을 건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대상, 이걸 경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의식, 이걸 식이라고 쓰세요. 그냥 긍정식. 자, 존재하는 감관과 대상과 의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상호작용이 아니라 이 말은 상호작용을 하려면 동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경량부에서는 말 그대로 불교의 찰나스를 궁극적으로 까지 갖고 들어간 거예요. 불교의 찰나스를. 자, 그래서 그 보면 그 다음 보면은 아니라 의식에 부과된 대상의 행상이 요 지금 몇 줄들은 여러분들이 두고 읽어보세요. 이게 불교를 10년, 20년 한 사람들도 이런 문장을 항상 부딪힙니다. 이게 이 도리를 깨우쳐야만이 반야심경의 공도리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선도리에 견성한다는 이야기도 다 통합니다. 자, 그거 보세요. 대상에 어디 가버렸죠? 부과된 대상의 행상이 원인이 되고 아까 했죠. 내 눈에 들어온 사과입니다. 대상의 행상, 그 사과의 행상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 순간 상속의 결과로서 인식이 생겨난단다. 자, 상속의 결과. 그 다음 시간적인 찰나 다음에 또 해가지고 묘별이라고 하는 인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분 챙겨놓는 인과의 관계로서 설명한다. 그래서 불교는 인과법, 여러분 인연법 등등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오늘 한 게 상당히 이 과목뿐만 아니라 전 불교를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불교에서는 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체를 세우지 않고도 세우면은 도리어 나라는 주장을 세우면은 성불하지 못한다. 궁극적인 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아집심이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 아까 능견 우리가 흔히 불교적으로 말하면 능견이라고 하는 그 주체를 말한 것이고 자기 주체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체와 어떤 객체 대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나라는 걸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무아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무아사상이 있는 게 참 다 연결됩니다. 공사장.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대상을 분별식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인과의 관계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과 뒤에 이제 우리가 인연법의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세요. 현재 존재하는 것은 이 다음 말도 중요해요. 현재 존재하는 것은 오직 결과로서 드러난 인식이라는 사실뿐이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불교에서 왜 과거업을 따지면서도 과거의 숙명론에 빠지지 않느냐 혹은 또 미래업을 예상을 하면서도 미래의 어떤 결정론적인 운명론에 따르지 않느냐. 불교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중시적이죠? 현재를 중시적이죠. 현재 중에서도 또 추리면 뭐죠? 찰나입니다. 지금 찰나입니다. 그럼 왜 지금 찰나를 중시적이냐 할 때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또 나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 찰나의 주체를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찰나에 만들어 이미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에 10년 전에 나가 있어서 지금 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인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나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런 인연이 있다면 자 인연이 흘러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 인연에 의해 가지고 내 이 순간에 지금 지금으로 나타난 거라 지금 나라는 것은 그 나라는 것은 직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할 때 직전의 나가 중요하겠어요? 지금의 나가 중요해서 할 때는 직전의 나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금의 나가 계속 순간순간 결정되고 있는 나예요. 순간순간 그 인연법에 여러 인연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찰나를 어떻게 인식하냐. 나라는 존재는 과거에 이미
어떤 조종된 바깥에 절대자라고 하는 조종하는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던져진 나가 아니고 나의 업에 의해 가지고 나와 관계된 업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나타났기 때문에 이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때문에 그것은 긍정식이라는 주관적 계기나 객관적 계기로 분석하는 것은 다만 세간의 간용에 따른, 자, 이 말이죠. 아까 제가 했죠. 우리가 세 속에서 주관 객관을 말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암만 나가 없다 하지만은도 세상 살아가면서 나라는 말을 써야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생활이 편리해서 나라는 말을 쓰지만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고착하는 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세간적 간용에 따른 언어적 설정일 뿐이며 인식 자체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단일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바로 우리가 불교가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기세관, 우리가 이 나를 둘러싼 이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현재의 그 의식에 이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 세상 자체가 고한 겁니까? 자기가 고라고 본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방금 이야기 논리로 보면 어떻게 맞겠어요? 이 세상 자체가 곱니까? 아니면 자기가 여러 가지 의식한 것이 곱니까? 자기가 의식한 것이 곱니다. 이게 자기가 의식을 자기 주체로 바꾸면은 이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달리 볼 수 있다. 그냥 불교에서는 달리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바로 자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자기고 또 앞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자기다고 하는 논리가 이런 구조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오늘 좀 너무 짧은 시간에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이런 논리가 이제 계속 또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업설이나 혹은 또 인연설 등등을 들어가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계속 나타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